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가장 큰 실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댁 라이프스타일의 초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캐나다 댁 라이프스타일 마인드풀 K-맘 라이프스타일을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도 꼭 많이 팔로우 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캐나다 온 지가 2001년 12월 28일에 제가 왔네요. 캐나다에 제가 올 때는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한국 나이로 16살이었으니까 중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왔는데, 그래서 캐나다에 와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그리고 파이낸스, 재무를 전공을 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꿈 같고 대단하고 그러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캐나다에서 시작하게 된 제 라이프 스토리,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왜 내가 대기업에서 나와서 지금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는 유학생 신분으로 왔고, 정말 행운이 있었던 점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캐나다에서 발급하고 있는 이민 종류 중 하나인 Canadian Experience Clas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Canadian Experience Class인 경우는 여기에서 대학을 4년제 또는 2년제 또 3년제를 나왔을 경우에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최대 3년간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여기에서 이민을 받고 정착을 할 수 있는 브릿지를 놔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대학생으로 여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고 싶고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원래 1년 워크비자밖에 나오지 않았던 게 예전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캐네디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열 몇 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 노동의 값어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대부분 가정에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네가 일해서 네가 돈 벌어라. 그리고 18살 성인이 되면은 출가를 해서 자기가 알아서 생활하는 아이도 굉장히 많죠. 이 가정에 돈이 있건 없건 그것과 무관하게 대학을 갈 때도 4년 내내 또는 2년 내내 공부하는 데 드는 학비까지도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거나 여기에서 OSEP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주는 OSEP 학자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 후에 일을 하면서 평생 한 달에 100불에서 몇백 불 상관으로 평생 동안 갚으면서 사는 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집에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집이 가난해서 학비를 대어주지 않는다기보다는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력서에 경력이 쌓인 캐네디언 아이들과 유학생으로 와서 처음 유학생으로 왔을 때는 아예 제가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일리걸인 거죠. 불법인 거죠. 유학생이 일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졸업하는 시기에 일자리를 잡고 싶은데 내 이력서는 굉장히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 몇 살 때부터 일하던 아이들, 그래서 그때부터 쌓인 인맥들, 레퍼런스 등을, 추천서 등을 저한테는 굉장히 가지기 힘든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8개월 여기서 일을 하면 4개월 여름 동안 방학이 있는데요. 4개월 동안 유학생들은 한국 가서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이력서에 이력을 더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캐나다에서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빨리 학교를 졸업을 하고 빨리 사회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싶었던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여름 4개월 동안 한국에 가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캐나다에 있으면서 방학 동안에 여름 학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다음 해 거, 다음 연도 거를 땡겨 들으면서 한 학기라도 빨리 졸업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던 게 원래 제 계획이었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 또 많은 유학생들 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 여름 학기는요, 여러분, 평소 원래 4개월 동안 한 학기가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진행하던 수업을 2배 이상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4개월짜리를 1개월 반 또는 2개월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한 큰 실수는 여름 학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과목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제가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 과목만 들어도 여름 학기는 그 한 가지 과목을 2배 이상 빨리 나가기 때문에 정말 잠잘 시간도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여름 동안 1개 이상의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듣는다는 거는 정말 구렁텅이로 빠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도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팁들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 큰 실수들을 하지 않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항상 있어서 제가 어쩌면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곳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2009년에 졸업을 했어요. 제 과가 뭐였다고요? 재무, 파이낸스 아니었습니까? 2008, 2009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큰 뱅크들이, 은행들이 모두 쓰러졌고 미국의 3사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넘어갔죠.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겪을 가장 큰 경제 위기가 아니었나 지금은 생각하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시기에 파이낸스로 졸업을 했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가 캐나다에서도 손꼽게 좋은 비즈니스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제 1년 전 선배들과 제가 졸업했을 때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시험률이었어요. 제가 같이 학교에 들어간 동기들이 2009년에는 졸업을 거의 안 했고 석사를 더 한다거나 학교에 더 있으면서 점수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더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겁도 없이 빨리 졸업하고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졸업 예정대로 4년 만에 캐나다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잡이 잡힐 리가 없죠. 참고로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르게 정해진 시기에 한꺼번에 사람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채용을 합니다. 항상 수시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잡 포스팅이 올라오면 어플라이를 하고 인터뷰를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졸업 후 8개월 만에 잡을 잡았죠. 캐나다 탑5 안에 드는 어카운팅 펌에 들어가긴 했지만 컨트랙 잡이었고 계약직이었고 하는 일이 굉장히 대학 졸업한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 잡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시켜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었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최대 3년이라는 일할 수 있는 기간, 경력을 캐나다에서 쌓을 수 있는 3년이 이미 8개월이 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잡을 잡는 게 중요했어요. 3년이란 기간이 주어져요. 제가 일을 쌓을 수 있는 그 3년 안에 첫 2년, 그 첫 2년 안에 제가 1년이란 시간을 풀타임으로 한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파트타임 2개를 뛰든 풀타임 하나를 뛰든, 그 캐나다 노동청에서 말하는 풀타임은 한 주에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5일 40시간을 일주일에 일하는 걸 풀타임이라고 하고요. 제가 거기에서 1년 반 정도를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오면서 매니저의 레퍼런스도 받고 등등등 해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제 제가 다음 직장을 찾게 되는데요. 한국 대기업 중 하나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죠. 물론 캐나다 법인이지만 글로벌한 큰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직 위주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는 일은 조금 제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고 팀이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팀도 너무 좋고 저희 매니저 같은 경우도 항상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일했던 시간이 바로 같이 일했던 그 팀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회사 안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공부한 것에 좀 더 걸맞는 자리가 났어요. 제가 그 자리로 이제 같은 회사 아니지만 자리를 옮기게 되죠.